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교과서 다음 교과서의 9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강백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파수꾼은 높은 막루에서 저기 멀리서 적이 오는지를 확인하면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희곡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자, 우리 요새 뉴스를 보면 북한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막 많이 나오죠. 삐라라고 하는 그 대북을 북한을 향해서 북한의 그 정치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어, 전단지를 많이 담아서 낙하산을 이렇게 달아서 하늘로 북한 쪽으로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보내면은 그쪽 북한 사람들이 그걸 받겠죠. 그렇게 해서 북한의 그 정치에 대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 가둬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들을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그게 이제 화가 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공격적인 말들을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일 뉴스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현 정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북한을 향해서 따뜻한 햇볕 정책을 계속 얘기를 따뜻하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크게 화를 내지를 않죠. 자, 그런 상황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1970년대는 어땠을까요? 1970년대는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예, 네, 전두환 군부 정권이라고 하죠. 전두환 네, 군부 정권 이 당시는 어, 그 당시 사회 상황은 안보라고 하는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안보를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시켜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또 통제하려고 했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했었던 그 당시에 어,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어, 이강백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걸 이제 이리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강백의 생각을 했을 때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고 하는 우화가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 진실이 통하지 않는 현실의 어떤 부조리한 세태, 거짓말을 세 번 하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그래서 더 이상 진실이 통하지 않는 그 현실의 부조리한 세태를 풍자하면서 내용은 다르죠, 양치기 소년과 늑대랑. 근데 이제 그 틀을 가져와 가지고 이 현실에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풍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풍자를 통해서 이 작품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파수꾼이고요. 작가는 이강백입니다. 자, 이강백은 1947년생이고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우리 다음에 배우게 될 납작납작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납작납작 104페이지에 있는 박수근의 화법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시의 시인은 김혜순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김혜순 씨와 이강백 씨는 부부입니다. 네. 이 저자가 의도하진 않았겠죠. 의도했을까요? 네. 자, 이강백 시곡 극작가는요. 우화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현실 비판적인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네, 풍자를 많이 어, 풍자적 기법을 많이 활용해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어 대가리 그리고 결혼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느낌 북락 같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북어 대가리 결혼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우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새롭게 창작한 희곡입니다. 등장인물의 특성과 작품의 창작 의도를 파악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등장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파수꾼 가가 나와 있습니다. 파수꾼 가가 있고요. 본문에서는 파수꾼이란 말 생략하고 가, 나, 다 이렇게 나옵니다. 파수꾼 가가 있고 여기 이 사람이 갑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 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고요. 여기 양철복을 들고 있죠. 파수꾼 나는 조금 어린 네, 여기 얘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인공. 자, 파수꾼 가는 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2인데요. 여기서 주된 사람은 파수꾼 나입니다. 자, 파수꾼 가는요. 대사가 딱 한 개 있어요. 대사가 한 개 있는 사람입니다. 파수꾼 가와 나의 차이는 소리를 질러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파수꾼 나는 양철북을 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있고 이 사람은 양철북을 치고 있고요. 파수꾼 나는 새로운 새내기 인턴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람 이제 악역을 맡고 있는 악인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촌장입니다. 촌장. 마을을 다스리는 통치자자 곧 권력자가 되겠습니다. 권력자. 이강백이 풍자하고자 했었던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앞부분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수꾼 가나 다가 되겠죠. 파수꾼들은 마을 밖 황야에 세워진 망루에서 이리떼가 나타나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리떼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 이리떼를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평생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이 이리떼가 나타났다고 양철복을 두드리면 언제라도 대피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로 파견된 파수꾼인 다는 막루 아래에서 이리떼의 습격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데 막루 아래에서 이리떼의 습격을 감시하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리떼가 나타났다는 선익 파수꾼 가의 외침과 함께 나아가 북을 치면은 항상 겁먹고 긴장했겠죠. 처음 하는 인턴 같은 역할이니까. 마을에서는 이리떼가 나타나는 시도에 겁을 먹고 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우리 엿볼 수 있습니다. 공포스러워한다. 한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우물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고 어느 날 저녁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저녁 파수꾼 다는 다른 파수꾼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망루에 올라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파수꾼가가 외치는 일대의 정체가 흰 구름이다 라는 사실을 이게 진실인 거죠. 진실을 알아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파수꾼단은 촌장의 정체를 모르죠. 그래서 촌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편지를 써서 이게 진실이 담겨 있는 그 편지인 거죠. 일대의 정체가 거짓, 얘가 곧 진실인 거죠. 알립니다. 자, 근데 이걸 알리는데 이 알리는 걸 그냥 알리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겠죠. 운반인이 있습니다. 이 운반인이 편지 배달부겠죠. 이 운반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촌장이 이 운반인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갑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이 부분 특이하네요. 해설자가요 촌장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자, 선생님 방금 얘기한 운반인도 크게 해볼게요. 해설자도 하고요. 해설자 너무 두꺼운데요. 해설자도 하고 촌장도 하고 운반인도 합니다. 한 사람이. 자, 이건 걸 우리 1인 다역이라고 하죠. 1인 다역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연기함. 너무 굵네요. 네.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로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자,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이죠. 위선적인 성격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심이 많아 보인다거나 정중한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음성도 부드럽고요. 촌장 와서 한 얘기를 합니다. 격려하죠.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촌장님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자, 추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추억은 옛날에 황야에서 이리들이 이제 오기 전 이리들이 쳐들어오는 그 황야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야생 딸기들이 있는 거예요. 딸기를 땄던 이들. 이 딸기가 뭘 상징하겠어요? 이 딸기는 뭔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가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부당한 대가 같은 거를 상징할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저렇게 야생 딸기 부정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에 덫이 깔려 있는데 이를 잡기 위해서 덫을 깔아놨죠. 한 1000개 가까이 수천 개를 깔아놨나 봐요. 덫이 깔려 있고 망루 위에는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나는 딸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자, 옆에 날개에 있는 이 부분들은 나중에 교실에서 우리 만났을 때 모둠 활동으로 선생님이 답을 좀 찾아보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따로 안 적어주겠습니다. 그때 가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92페이지 가볼게요.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 바로 파수꾼 다가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온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지금 파수꾼 나가 반겨주고 있죠. 오래 뵙지 못하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어르신이에요.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서로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의도가 뭘까요? 네, 지금 진실을 알고 있는 파수꾼 다랑 둘이서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지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파수꾼 나를 내보내고 파수꾼 다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1위는 실제하지 않으니까요. 1위는 실제로 없습니다. 1위요? 어느 쪽이죠? 저쪽요. 저쪽 찔레덩굴 미치던가요? 드디어 붙잡는군요 하면서 신나서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단이 되겠습니다. 발단의 중심 내용은요.
촌장은 철책 너머에 이립대가 없다는 파수꾼 하의 편지를 받고 망루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가 되겠고요. 파수꾼 나의 태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이건 네가 보낸 거냐?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네, 아까 이 역할을 했었던 운반인이죠. 촌장이 운반인이었어요. 자,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자, 일단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줘서 고맙다. 진짜 고마울까요? 아니죠. 불쾌한 심정이겠죠. 불쾌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운반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자, 그 안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자, 이게 진실인데요.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가공의 존재다. 이리 때는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가공의 존재일 뿐이다. 이리 때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자 한 거죠. 이게 진실이죠. 흰 구름뿐. 얘가 진실인 겁니다. 그 수다쟁이가, 자, 운반인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이 운반인에 대해서 수다쟁이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편지 내용을 밝혔죠. 그래서 편지 내용을 실제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촌장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편지 내용을 밝힌 운반인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마을 사람들 모두 이곳으로 몰려올 거다.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사실 불청객이 초대하지 않은 그런 손님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촌장은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파수꾼 다의 공포심을 유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빠뜨렸는데 앞부분에 잠깐 우리 늘 달던 태그를 안 달았죠. 파수꾼에서는 첫 번째 태그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일단 이리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있고요. 흰 구름이라고 할게요. 흰 구름. 그 다음에 딸기.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성이 각 뭘 의미하는지 상징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상징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촌장하고 파수꾼 다가 갈등을 벌이는데요. 촌장과 다의 갈등 구조, 그 양상 어떻게 전개되는지 요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학습지로 따로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촌장의 말하기 방식.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설득하는 거죠. 방식. 네, 요게 또 중요합니다. 요렇게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막루를 부수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딸기 대가죠. 따라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권력자는 알고 있겠죠. 이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는 의뢰,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진실이겠죠. 진실을 사실은 이럴 때는 없으니까요. 숨기려고 하는, 은폐하면 그 팻말이겠죠. 부정한 대가가 딸기를 가리킵니다. 상징합니다. 딸기를 부정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촌장이 사실 여기 왜 왔겠습니까? 지금 진실을 알고 있는 이 파수꾼 다를 파수꾼 다로 하여금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진실을 숨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그 성난 사람들부터 여기까지요. 파수꾼 달을 꼬시는 거, 이걸 회유라고 합니다. 회유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촌장이 파수꾼 달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자, 촌장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진실을 바로 얘기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리 때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시인함. 춘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촌장, 이 사람 웃깁니다. 네, 진실을 숨겨왔으면 인정합니다.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전개의 중심 내용은요. 촌장이 이리 때가 없다는 사실을 시인함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절정 부분 가보겠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파수꾼들이 여기 생략된 부분이요. 파수꾼들이 이 일생을 쓸쓸한 곳은요. 나중에 그 촌장의 말에서도 나옵니다. 이곳은 너무 쓸쓸해. 이러면서요, 끝에. 망루가 있는 황야를 가리키죠. 이 황야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때가 몰려온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헛된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 헛된 두려움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이리 때가 몰려온다는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어떻게 그게 더 좋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촌장이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단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일정 존재가 단결과 질서를 이끌어 냈다며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들에게는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는 할 수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관련된 사자성어는 살신성인이 되겠죠. 살신성인.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그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자, 실상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혼란이 찾아오고 파수꾼들이 희생이 못된 것이 된다며 파수꾼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 파수꾼은 늑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단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은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 말을 들은 촌장은 어떨까요? 깜짝 놀랐겠죠? 자,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뭘 외치겠다는 겁니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리 때는 없음, 흰 구름뿐.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촌장, 뭐라고?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침묵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았나 봐요.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격앙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착하게 반응한 경험이 많고 교활한 거죠. 사실 우습기도 해. 이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걸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두들기고. 자, 지금 파수꾼 다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단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놀이를 하긴 것을 거짓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졌는지 모르겠다만 나도 알고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야.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인정하죠. 자, 이거는 파수꾼 달을 회유하기 위한 거죠. 회유하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척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래, 외치마.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젠 됐어요.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으로 말이 잘 유지될까? 지금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오히려 일대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네.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뭘 망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진실을 밝히겠다 해놓고, 네, 다시 이러고 있으니까요.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사람들은 막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더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일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리가 죽인 건 없는데, 마을 사람들 결국 나를 죽일 거야. 흰 구름에, 네가 흰 구름이라고 말하는 그 첫날, 살인이 벌어진단다.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힐 경우 나타날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히고 망치로 얻어맞는 내 모습을 살은 찢기고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너는 내가 그런 꼴을 되기를 바라고 있지? 오우씨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파수꾼 다가 거짓말을 하도록 회유하기 위해서 꼬시는 거죠. 회유하기 위해 끔찍한 끔찍한 결과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는 그런 변명할 시간도 없어.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다던가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지금은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이 틈이 요거죠. 사람들이 오면은 넌 흰구름이라는 거 외칠 거고 이게 진실이죠. 이게 진실이고요.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점점점 은밀한 목소리로 얘야 네가 본 그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교활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내일, 오늘 이 순간을 모면하고 나서 내일을 뭐 애를 지도새도 없는 모르는 사이에 파수꾼단을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다시는 마을 사람들을 못 만나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일이면 내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논리로 가는 거죠. 자, 교활한 계략으로 파수꾼 달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냄. 아니요, 그렇지만 나는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논리가. 그것 봐, 넌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은 거야. 배변이죠. 파수꾼 다가 존전을 죽이기 위해서 진실을 밝힌다고 나는 배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늘어놓. 더구나 더 나쁜 거는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게 뭡니까? 흰 구름이죠. 흰 구름을 믿지도 않는구나. 너의 그 진실에 대한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창백해지며 그건 아니에요. 당황하겠죠. 이 논리의 궤변에.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자, 괴로워하는 파수꾼 달을 껴안으며 진심이 아닌 위선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고 외칠 테니 약속을 하는 거죠. 위기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려는 촌장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지. 자, 꼭 약속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미 넘어왔죠? 촌장의 계략에 빠진 파수꾼 다가 되겠습니다.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자, 여기까지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정말 약속한다니까. 여기까지가 절정이 되겠습니다. 절정. 자, 절정의 중심 내용은요. 촌장은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지 않도록 회유했습니다. 자,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또 허치였습니다. 덫에 없었다는 거죠. 1위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자, 헛된 희망을 없는 1위가 어떻게 잡힙니까? 헛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짓을 하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권력에 과첨하고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촌장의 안겨있는 달을 가리키며 그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그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이리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파수꾼 나에게 얘기를 했나봐요. 않는다. 않는다는 파수꾼 다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아픈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열이 있는 것 같더군요.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 병이 났어요. 자, 열이 있는데요. 이 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다가 이만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 앓는 그 병이겠지요. 이 병은 사실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 좀 동심을 가지고 있고 어린 눈에만 그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만 보이는 그런 눈이 그런 의지인 거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그걸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는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좀 빨리 나아주렴. 고마워요. 관객석으로 돌아서려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자, 지금 관객석으로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웬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결국 이거는 관객인 거죠. 예, 마을 사람들이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극중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촌장이 지금 돌아서서 마을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관객들을 보면서 관객들이 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극중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죠? 우매한 민중을 상징합니다.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관객을 등장인물 마을 사람들로 마을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들로 설정하여 극중에 끌어들인 거죠. 이해가 말을 꺼낸 그 파수꾼입니다. 저기 평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마을, 관객들 중에 그냥 아무나 특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자,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루를 찾아왔습니다. 자,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간다. 자, 지금 쓰러질 것 같은 걸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요. 그리고 진실을 감춰야 되는 그 좌절감이 클 겁니다. 혼란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갑니다. 파수꾼 나가 근신스럽게 쫓아갑니다. 얘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야.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만 한다. 자, 파수꾼 나는요, 직업관이 어때요? 파수꾼 나는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끼고 있음.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단은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자, 여기 긴 침묵 한번 읽어볼게요. 긴 침묵. 거짓말을 망설이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망설임. 이 마음속으로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겠죠.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이번에 촌장님이 내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릴까? 이런 내적 갈등이 있을 겁니다. 자, 파수꾼다가 얘기합니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파수꾼단은 결국 거짓말을 합니다. 파수꾼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자, 파수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파수꾼가가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칩니다. 뭐라고?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 이렇게 한마디 하네요. 파수꾼단은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립니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됩니다. 주민 여러분, 촌장이 말하죠.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떼뿐입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떼뿐입니다. 이거 거짓이죠. 왜곡된 진실입니다.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자, 파수꾼 바에게는 내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 완전히 종결된 것처럼
망루가 영구히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종결된 것처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죠.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일대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이 운반인이 진실을 사실 전파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게끔 만든 거죠.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때가 여러분을 물어 뜯으러 옵니다.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망루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자, 여기까지요. 자, 내려온다. 여기 앞까지가 하강이 되겠습니다. 하강. 자, 지금 엄청 큰 갈등이 해결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하강, 희곡에서는 이 하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정 다음에 촌장의 계략에 넘어간 파수꾼 다가 거짓말을 합니다. 망루위에서 파수꾼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하강 다음이 대단원입니다. 대단원 볼게요.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어. 잘해주었다.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마고 약속하질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자, 그리고 촌장이 따로 부릅니다. 한가찐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이 파수꾼 나의 다른 사람 시선을 피해서 얘 나 좀 보자.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너는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없도록 파수꾼 다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고립시킴. 네, 마을엔 오지 말라라.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자, 진실이 왜곡된 순간이죠. 왜곡된 현실의 암담한 과 파수꾼 다의 좌절감을 음향 효과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나는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자, 여기서 저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이 딸기 따기는 부정한 대가겠죠. 넌 내 추억이야. 자, 여기 말하는 추억은 뭘까요? 나도 어렸을 때 너처럼 한때는 진실을 알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나도 이렇게 부패고 썩어버렸다. 그러니까 너도 나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추억이다. 뭐 이 정도 아닐까요? 너에게는 그래서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이제는 내가 잃어버렸지만 젊은 시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진실. 나도 한때는 그런 걸 추구했었다. 난 그런 과거 아닐까요? 나의 과거. 나의 과거는 이런 클 것이 있다. 자, 사이 잠시 쉬고요. 기다리고 여기도 사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 황야, 이 황야는 아까 처음에 나왔었죠. 너무 쓸쓸해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는 진실이 있는 곳이죠. 너가 있는 이곳
진실이 있는 진실과 마주한 곳에선 내가 너무 불편하다. 난 이런 것에 나는 아직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럼 잘 있거라. 가시려고요, 촌장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죠. 아부하는 그런 모습 있죠. 또 좀 살펴볼 겸 해서요. 함께 걸어가며.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 멋지지 않았나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멋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파수꾼 나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했겠죠. 무관심하고 무지한 거죠.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리고 무식한 거죠.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이 바람소리는 앞에서 나왔던 이 바람소리죠. 바람 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가 여기 있죠.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 요 바람 소리로 연결되는 거죠. 더 거칠게 들어온다. 잠시 후 망루미 파수꾼이 이리 때다 외친다. 파수꾼 단은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자, 요 마지막 부분이요. 결국 순응하게 된 거죠. 결국 권력에 순응하게 된 파수꾼 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단원이라고 합니다. 대단원. 희곡의 마지막이죠. 대단원. 자, 대단원은 거짓말을 한 파수꾼 다는 망루를 떠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본문이 끝이 났네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날개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감상 모으기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활동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인물의 특성을 파악해보자. 촌장, 특성, 이리때가 존재한다는 거짓말 공포심을 조장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인물입니다. 파수꾼 나는요. 자, 양철북을 치죠. 파수꾼 나의 특징은 다른 파수꾼과 다르게 양철북을 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때가 나타났다고 알리는 일을 하고 촌장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죠. 무조건 따르며 마지막에 보면 진실에 무관심하고 권력에 순종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파수꾼 단은요. 이리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리때의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촌장의 굉장히 꽃이죠. 꾀임에 넘어가 결국 좌절하고 마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이리떼의 존재를 믿으며 촌장에게 소금체로 살아가는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이 작품은 우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원작으로 하여 새롭게 창작한 것이다. 두 작품의 내용을 비교해보고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따라 두 작품의 내용을 비교해보자. 양치기 소년과 늑대, 거짓말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치기 소년과 늑대에서 양치기 소년은 사람들을 놀리려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죠. 양치기 소년은 사람들을 놀리려고 거짓말을 주도함. 자, 파수꾼은 촌장이 거짓말을 하죠. 촌장은 마을을 독재적으로 통치하려고 거짓말을 이리때가 있다는 그 거짓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결과는요. 늑대가 결국 나타나죠.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아 늑대에게 양을 잃었죠. 한편 파수꾼에서는요. 공포심을 조장하여 마을을 독재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우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원작으로 하여 새롭게 작품을 창작하는 의도로 생각해보고 그 효과를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작가는 적어볼게요. 작가는 1970년대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 이 작품을 썼다. 이미 알려진 우화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독자에게 주제를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화적 기법을 활용했죠. 우화적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시공간적 시공간을 할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이 널려 알려진 이야기를 통해서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는요, 군부 독재 때죠. 그리고 민감한 내용을, 당시 민감한 내용을 상징적이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특정 권력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파수꾼자처럼 대립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그때 자신이 선택했던 선택에 대해서 평가해보자. 자,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 자, 그 다음 4번. 얘도 생략. 자, 감상을 마치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한번 줄거 볼게요. 파수꾼은 우화적 기법을 활용하여 1970년대 사회 상황을 풍자하는 희곡이다. 이 작품은 실제하지 않는 이리때를 악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마을을 통제하려는 촌장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여 국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였던 권력자의 본 모습을 간접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또한 촌장의 교묘한 논리에 결국 진실을 왜곡하게 되는 파수꾼 다의 모습을 통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은 진실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식창고 우화적 희곡입니다. 우화적 희곡 파수꾼. 파수꾼은 우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우화를 활용하여 진실이 통하지 않는 현실의 부조리한 세태를 풍자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양치기 소년과 늑대에서 양치기 소년이 진실을 왜곡하는 주체가 되어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심심풀이로 사람들을 놀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소년을 도와주지 않았죠. 반면 파수꾼에서는 촌장이 진실을 왜곡하는 주체로 등장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리때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을 부추기고 공포심을 증폭하여 마을을 독재적으로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교과서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 근데 이게 한 막으로 돼 있는 단막극입니다. 그다음 풍자극이고요.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풍자적이고요. 교훈적, 상징적, 우화적. 어느 마을 황야에 있는 마루가 배경이고요. 촌장과 파수꾼들의 위선이 제재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진실을 향한 영을망, 파수꾼 다의 모습이죠. 진실을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촌장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파수꾼 다의 모습이고요. 촌장에 의해서 좌절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기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뭐예요? 네.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죠.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우화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강한 인물과 소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은 가로만 볼게요. 첫 번째 가로는 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로는 회유가 되겠습니다. 편지, 회유. 네, 핵심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의 특징 및 상징적인 의미. 자, 촌장, 마을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이리때가 존재한다는 거짓말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촌장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진실을 왜곡하는 은폐하는 권력자겠죠. 권력자. 왜곡하고 은폐하는. 파수꾼가는요. 파수꾼가하고 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루에서 경계를 섰다 이리때가 나타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요. 촌장의 하수인으로 진실에 무관심하고 권력에 순종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파수꾼과 마찬가지로 촌장이 하수인이고요. 양철복을 치고요. 자, 이 둘은 진실에 대한 의구심은 의심이죠. 전혀 없고요. 독재 권력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자, 파수꾼단은 주인공이죠. 파수꾼이 되기 위해 새로 파견한 사람이고요. 이리때의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결국 촌장의 꿰매에 넘어가고 맙니다. 자, 나약한 지식인을 상징한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나약한 지식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에 저항하려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만 결국 지배자의 회유에 굴복하고 마는 그런 나약한 지식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김춘수 있죠. 바로 앞에 나와서 김춘수가 그런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 군부 독재에 이제 굴복해서 회유해서 군부 독재를 찬양하는 시를 쓴 그런 시인입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이때의 존재를 믿고요. 촌장에게 속은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매한 민중들이죠. 무지한 민중들, 독재 권력에 속고 살아온 그런 민중들을 상징합니다. 자, 소외제의 상징적인 의미 우리 태그 달았었죠. 첫 번째, 이리때가 되겠습니다. 이리때는 가공의 존재, 거짓, 지배 인형, 공포 정치 수단입니다. 흰구름, 이리때의 실체고요. 진실입니다. 막루나 양철북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며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이 되겠죠. 딸기는 권력자가 민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 언급하는 회유책이고요.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된 곳에 자라나는 특권과 부정한 대가, 곧 독재 권력이 눌리는 그런 실리가 되겠습니다. 팻말은요, 거짓 명분 뒤에 실리를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촌장과 파수꾼 다의 갈등 구조를 보겠습니다. 갈등의 원인, 이리때 이리때에 이것도 우리 아까 태그 달았었죠. 이리때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이제 갈등의 원인입니다. 편지를 써서요. 갈등 양상이 변하게 되는 계기는요. 촌장이 마을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파수꾼단을 회유합니다. 그러니까 촌장의 말하기 방식이요. 요거죠. 촌장의 말하기 방식이 설득 방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보복을 언급하면서 파수꾼 달을 회유하고요. 이게 갈등 양상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갈등의 해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파수꾼 다가 촌장 계량에 넘어가서요. 결국 촌장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권력의 지배에 순응하는 민중의 무력한 면을 드러내고요. 관객에게 파수꾼 다에 대한 연민과 함께 현실 상황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특히 이 파수꾼 다는 먼저 진실을 알죠. 먼저 진실을 접하는 지식인. 무매한 민중들보다 먼저 진실을 접한다는 면에서 나약한 지식인을 상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양치기 소년과 늑대랑 비교를 해봅시다. 거짓말의 주체는 촌장이 되겠죠. 이유는 권력 유지, 피해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